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만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공약의 새로운 정의가 나왔어요. 공약이란 100% 그대로 실천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누가 한 발언일까요? 제1야당 원내사령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5개월 뒤면 지방선거인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공약 정말로 기대됩니다. 자,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일부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오동치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붕짝붕짝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오늘 네. 어땠어요? 약간 뮤지컬 폼으로 해봤는데요. 약간 높았어요. 그랬어요? 네, 약간 하이톤이었어요. 네. 성악가도 이렇게 얘기, 안녕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네. 예. 자, 오늘 얘기할 영화가 한다스예요? 요건 재밌었어요. 요건 괜찮았어요. 어제부터 미는 거예요. 네, 한다스. 오늘 할 일이 집하고 한다스예요. 연필을 샀더니 한다스를 줘. 이거 괜찮은데? 저도 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돼야죠, 그거 참. 네. 이미 해결됐어요. 입고가 눈앞에 와 있다. 네. 영화 만들어야죠. 네. 법조 출입기자가 입고라 그러거든. 입고. 입고. 예, 그러니까 이 소환하는 것을 입고 그렇죠. 네. 준비 끝났다. 네, 이제 출하하기만 하면 예. 된다. 네. 네. 자, 어떤 영화 주셨죠? 오늘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이 이제 영화 보는데 짠하대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짠하게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습니다. 윤재균 감독이라고. 예. 네, 윤재균 감독이 이번에 연출을 하지는 않고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윤재균 표 영화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감독은 비교적 그 신예 감독인데 최성현 감독, 물론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조 감독 출신의 그런 감독이죠. 이번에 딱 느낌으로 보면 네. 아주 감성적으로 섬세하게 터치가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그래도 이병헌 연기는 명불허전이에요. 네. 전 이 예고편 보면서요. 네.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하모니 영화 있었잖아요. 네, 감옥에서. 네, 네. 그것과 비슷한 요거는 이제 정서적 제가 타치? 할리우드 영화로 비교해 드리면 레인맨 혹은 길버트 그레이프. 네. 왜냐하면 이제 동생은 자폐하고요. 서번트 증후군이 뭐예요? 네. 서번트 증후군. 일종의 뭐 음악 쪽으로 얘기 한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어느 한 분야에.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음악이에요. 여기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다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 증후군 가끔씩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 예,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글을 보면 글이 딱딱딱 사진 찍히듯이 그렇죠. 읽지도 네. 않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페이지를 끄집어낸대요. 근데 이제 다른 생활은 또 못하는 거죠. 예. 네. 일반 생활이나 일상적인 어떤 삶을 즐기지는 못하고 이제 그것만 집중해서 어떻게 뇌 구조가 참 그 복잡한 거 같고요. 저는 예. 더 놀라운 거는 예. 그 증후군을 또 발견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걸 의학적으로. 그 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네. 믿습니까? 한다스 믿습니다. 예, 네. 믿음이 한다스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궁상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야, 그러니까 스토리 스포일링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형은 어쨌든 복서인데 이병헌 씨가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은 거죠. 동생은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그 자폐 연기 서번트 증후군인데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맞는 아내였고 폭력 남편, 아주 지독한 폭력 남편이었고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는 둘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좀 핸디캡이 있고 그 엄마 마음은 뭐 둘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생활이 워낙 생활고가 심하니까 그 둘째 아이 그러니까 아픈 아이만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애는 데려가고 비장애 그러니까 정상 아이는 놔두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비장애라고 표현하더라고 장애 쪽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남겨진 아이는 그 폭력 성향이 강한 아버지 밑에 자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박서가 되긴 했는데 예. 잠깐 떴다가 이제 한물간 이제 복싱 선수죠. 예. 네, 그래서 뭐 스파링 상대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디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엄마의 사연 때문에라도 좀 절절해요. 이게 엄마는 매번 미안하다고 하죠. 예.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큰아들한테. 엄마로 나오신 분이 윤여정 씨죠.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 또 이런 연기 잘하세요. 한 연기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좀 방송 용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한 연기 이런 연기도 윤여정 씨가 잘하죠. 어쨌든 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얘기고요. 예. 그 전직 그 복싱 선수였던 이병헌 지금 한물간 그 권투 선수인 이병헌이 어떻게 이 가정에 다시 스며들고 화합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부한 영화네 어찌 보면. 네, 휴먼 예. 가족 드라마죠. 아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 이게 뻔하잖아요. 뭐 저들은 갈라서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그 윤재균 감독 표의 영화는 착착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해요. 또 깨지면 어떨까. 아니 예고편을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상업 영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까이 가주는 거거든요. 정치랑 비슷해요. 예. 정치는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주는 거잖아요. 영화 대중상업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 갖고 있는 대중용 목표가 비교적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께서 이제 새해 목표로 국민들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겠다. 경제적 목표가 됐든 어떤 다른 정치적 목표가 됐든 그런 걸 하겠다. 적폐청산보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상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영화는 우연찮게도 그런 지점에 가 닿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도 이제 한켠에서 조용히 일상의 삶을 좀 뭐 처분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모자랐던 그 관계들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 예.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큰 우주는 작은 우주가 회복되지 않는 한 큰 우주가 실현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그것만이 내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족 해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그 서로 막 감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아마도 그것이 계속 진행돼 오다가 최근 들어서 노골화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드러나지 않고 이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 청소년들이 너무 얼마나 많은 거죠. 예, 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겠어요. 사회적 아노미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으로 골마 있었는데 예. 그게 다 계급 계층 간의 격차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 그 정치적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예술과 대중문화가 사실 한켠으로 또 치우쳐서 위로와 위무를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일진이 쌈 잘하는 친구들이었잖아요. 네. 요즘은 일진이 쌈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일진 선언하면 일진이 된대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네. 결국은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아하. 그래서 나 일진이야. 무한 경쟁 사이로 들어가 있고 오로지 공부로만 평가되는 이 학교 학생들을 평가는 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네. 소외를 받고 왕따 당하던 아이가 어느 날 몇 명 모였고 나 일진이야 그럼 일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단화되니까 집단에 대해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은 그렇게 그 주변 삶에 밀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성정을 회복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진부하더라도 사실은 심판은 진부한 것이고 일상은 진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미없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모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형제가 회복돼야 되고 가족 관계가 사실은 좀 더 따뜻해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버림받는
애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 제가 계속 요 근래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성에 대한 얘기가 요새 예. 그 한국 영화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그런데 네. 이병헌 하면 불타는 카리스마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병헌 씨가 이 디테일 연기가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만큼 먹방 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여기서 그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얼음 아이스크림. 맞아요. 아이스케이크라고 봤어요. 하는데 예고편에도 나와요. 그거 이렇게 포장 입으로 뜯어서 먹는 장면 같은 게 그냥 연습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상에 스며 있거나 그런 일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부자들에서도 한 손 네. 나가고 다른 그 왼손으로 라면 먹을 때. 라면 네, 먹잖아요. 네. 소주 한 잔에. 네. 야, 너무 잘 알죠. 그날 집에 네. 가서 소주 한 잔에 라면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 제가. 라면 말아서 먹을 때 네. 젓갈로 그것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 감고 나올 때도 사실은 이제 요즘 예. 한 번 쓴 수건은 그냥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 빨래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한 번 쓴 수건 뭐 여러 번 쓰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닦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병헌 씨 그 연기 여기서 머리 짧게 깎고 나오고 예. 그리고 정말 찌질 연기하는데 찌질하게 천진난만하게 나와요. 그런데 톤 앤 매너가 좋아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고요. 그 요즘 이병헌 씨 연기에 물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일정 리미트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 친구한테 이 배우한테 요새 많이 감탄을 하는데 좀 흥행 실패한 싱글라이더 같은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흥행 실패했어요. 네, 참 좋은 영화였는데 그렇죠. 그런 영화에서는 그런 영화대로 그 이 고독한 그 셀러리맨의 어떤 그런 심성 이런 것들 잘 표현해내고 예. 있고 이번엔 본인이 너무 그런 쪽으로 갔으니까 좀 밑바닥 연기하겠다고 해서 선택한 영화 같습니다. 네. 이병헌 씨의 연기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저는 남한산성에서 김윤식 씨하고 네. 이 이병헌 씨하고 예, 네. 대사를 주고받는 그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소력, 그 한마디만 딕션.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웅크린 연기잖아요. 예. 이건 액션이 동작 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웅크려서 대사만 치는 거거든요. 그냥 발성 네. 하나로 승부내는. 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액션의 합보다도 그 더 격렬하게 느껴진 이유는 두 배우가 연기를 그만큼 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준 거는 네. 가족의 회복,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네. 국정 지표와 똑같다. 국정 지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게 아니고 국정 지표에 맞춘 영화도 많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예. 요즘 윤재근 이상해. 국제 시장도 맞아요. 그 당시 약간 국정 지표 국제시장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윤재근 감독이 만들었죠. 오, 그랬어요? 해운대도. 그렇죠. 네. 해운대 찍을 때 농담처럼 그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 있잖아요. 해운대 그 CG를 예. 외국의 유명한 회사가 해서 예. 그 해운대 그럼 사진을 보내라 해서 여름 사진을 보냈대요. 예. 그랬더니 그쪽 그 사장이 니들이 CG를 하지 말고 그냥 해변 사진을 보내라. 그래서 또 못 알아듣고 다시 이 사진이 안 맞나 그래서 풀쇼트를 다시 보냈더니 자꾸 왜 니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보내느냐.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해변가에 여름에 그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바글바글한 해변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장이 봤을 때는 그게 CG인 거야. 해변가 사진을 보내는데 왜 니네들이 왜 사람을 CG를 입혀서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영화가 이제 해운대죠. 이런 뒷얘기. 진짜 한달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다낭도 가보면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그 해변가에. 네. 그 예전에 낙장도 가서 보니까 해운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아니 그 전국에서 오고요. 어쨌든 네. 그 부산 그쪽에서만 해도 100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100만을 다스만 따져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수백 따스예요. 요거 좋다. 자, 네. 알겠습니다. 제작사도 믿고 볼 수 있고. 자, 오늘 두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두 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두 개의 사랑 넘어가기 전에 그것만이 내 세상 들국한 노래 있잖아요. 나오죠. 그거에서 딴 건가요? 제목을.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윤여정 씨가 그 노래를 들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의 가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뭐 하지만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네, 제 18번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죠. 그래요? 18번이에요?
요즘은 이제 18번 안 불러요. 사람들이 12번 한다 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힘들어. 아니 정말 위대한 장점이세요. 집요함. 이거 좋아. 저도 힘들어요. 제 삶이. 네. 그것도 많이 써먹어야 돼요. 한다스 좋은데 해결될 때까지. 예. 네, 출하될 자, 때까지. 네. 두 개의 두 개의 사랑. 12개의 사랑하면 한다 쓰요 사랑인데. 요거까지는 아니다. 두 개의 사랑. 두 개의 사랑. 예. 두 개의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예. 왜냐하면 쌍둥이에요. 상대방이.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는데. 개봉 안 했어야지. 했죠. 했어요? 네. 오, 봐야겠네. 네.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랑은 깬 지가 좀 됐네요. 네. 그래서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간수는 적어죠. 예술 영화는 저기 그 강북에는 서울 모국장이고 네. 그리고 강남에는 그 압구정 네, 씨 뭐고요. 뭐. 네. 한다스 있죠. 네. 한다스 있어요. 이 프랑스의 프랑스와 우정 감독은 이제 프랑스식 홍상수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홍상수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았다 싫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화 내 사적인 여자친구 같은 작품 정말 좋았고요. 이번엔 약간 좀 오묘한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쌍둥이다. 그 쌍둥이를 다 사랑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살짝 했어요. 그건 누구나 갖는 로망인데 일종의. 근데 이제 약간 금기시된 측면도 있죠. 어허.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면 감성이 똑같지 않을까?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한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고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일란성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건 이란성 아니 다르대요. 왜냐면 달라요? 제가 제 조카가 이제 애를 낳는데 제가 이제 제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조카 애가 일란성인데 할아버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너희들이 크면 얘기하기 한다스가 있다. 뭐 이런 할 수 있죠. 제가. 좀 심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만나는 정신과 의사가 알고 보니까 형이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형이 있고 형도 똑같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두 형은 의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만나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은 잠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여인이 형과 동생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죠. 그 여인이 어쨌든 양다리 걸친 거죠. 그렇죠. 형제한테. 서로 모르게. 둘은 처음에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오묘함과 그 깊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사랑은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 참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막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사회적 그 시스템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그 형성돼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화무쌍한데 사회가 그것을 담아내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하게 만드는 작품이고 이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나의 욕망을 한번 점검하게 되는. 맨날 이 영화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이데올로기 뭐 그 저 사회가 어떻게 가고 행복지수 어쩌고 국정지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사람의 욕망을 잘 파악하고 잘 다루고 사실은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의 욕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그 뭐죠? 그 요새 가상화폐 이걸 법무부에서 전면 금지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 30대 욕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정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욕망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욕망을 파악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의 제일 좋은 훈련사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처럼 가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여자가 쌍둥이니까 나 쌍둥이 다 사랑할래. 요렇게는 못 가겠지만 마음속의 욕망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며칠 전에 그 청와대 수석 하나하고 이제 삼선 의원하고 또 재선 의원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 누군지 알아요. 1987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1987을 2명 보고 1명은 안 봤대요. 그래서 2명이 뭐라 하냐면 한 20년 만에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난 매주 2편씩의 영화를 본다.
정치라는 사람은 대중의 정서와 네. 흐름을 이야기해서 영화를 봐라. 영화는 한 편의 세상 아니냐. 네. 그랬더니 저 이상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가 안 됐구나. 아 진짜 옛날에 정치인들 영화 안 봐요. 옛날에 멀티플렉스 없을 때요. 예. 그 단건 극장에 40대 후반 남자들이 꼭 나오면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야 극장 10년 만에 왔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정말 좋아진 게요. 네. 제가 가는 영화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50대 이상의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게요. 1996년에 그 강변에 멀티플렉스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 20년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20대였던 친구들이 지금 40대 된 거예요. 그때 30대고 50대 되고. 아 그때 그럼 제가 10대였었나요? 아 진짜 거짓말도 한 달수로 하시면 안 된다. 아니 저는 진짜 40년 됐거든요. 영화 보고. 네네네. 40년도 더 됐지 이제. 아이, 고등학교 때부터 보러 다녔으니까. 훌륭하신 정치인이세요. 예. 어쨌든 두 개의 사랑은 예. 오랜만에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보실 만한 저 좋아해. 작품이고 잔잔하잖아요. 그리고 이 오종 프랑스어 오종이 어쨌든 그 발칙한 상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권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저는 들국화 것만이 내 세상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소소.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감기 안 걸렸습니다. 나는 걸렸는데 싱가포르 가서 걸렸어요. 아, 싱가포르에서 걸려오셨어요? 그 오늘 할 얘기도 예. 관련이 있어요. 오늘 할 얘기 독감? 네, 독감 어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플루. 그래요. 왜냐하면은 플루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예. 저를 보시는 분들이 독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독감 관련해서는 또 이게 과학과 관련 전염병이나 과학과 관련해서도 좀 애청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은 최근 유행하는 독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독감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독감 유행을 굉장히 걱정하고 무서워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살펴보세요. 네. 왜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 지난 1월 5일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12월 1일부터 한 달 새에 독감 혹은 독감 유사 환자가 10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예, 10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독감이 대유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발표를 자세하게 보면은 예. 독감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파 경로를 이렇게 대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한 달 새에 늘어난 독감 환자의 비중을 살펴보니까 예. 7세에서 18세까지의 소아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7세에서 18세, 18살까지. 18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감염을 시킨 거예요. 아하. 방학 전에. 예.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방학이 한 12월 말에 되었으니까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독감을 감염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독감에 감염된 어린이나 학생들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감염을 시키고 어허.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역사회라든가 직장으로 가서 이제 독감을 옮겨서 예. 독감을 지금 이제 전 연령대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학교에서 먼저 퍼지고 있다. 네, 학교에서 먼저 퍼져가지고 일단 방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전파되는 건 이제 약간 소강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옮겨온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통해서 집으로 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이제 직장이라던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면서 이제 독감이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독감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요? 네. 그게 퍼지죠? 그것도 이제 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독감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통은 독감에는 크게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독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초겨울에는 A형 독감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봄철로 넘어가는 시점에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게 대체적인 독감 유행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은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지금은 아직 유행을 하지 않아야 될 B형 독감입니다. 그러니까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봄으로 넘어갈 때 올 게 미리 왔어요? 네, 미리 왔어요. 참 급한 독감이네. 네, 그러니까 A형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B형 독감인데 그래서 왜 B형 독감이 지금 이 시점에 유행을 할까를 또 따져봤더니 여기서도 이제 또 백신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백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독감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유행하기 되는데. 전에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 네, 제약 업체들도 보통 10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백신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독감이 유행하기도 전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도대체 제약 업체들은 어떤 독감이 유행할지 어떻게 알고 백신을 만들지? 그러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오호.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역할을 하냐면은 세계 보건기구 WHO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해 올 독감의 맞습니다. 유형을 미리 일기예보하듯이 독감 예보를 하네. 네, 독감 예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독감 예보를 WHO에서 이제 추워지기 전에 한 다음에 그 독감 예보에 따라서 이제 제약사들이 백신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기예보도 틀리잖아요. 예. WHO의 독감 예보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그랬어요. 아까 이제 독감에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WHO에서 A형 독감 2종류 예. 그리고 B형 독감 1종류를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조사들은 그 3가지 종류의 독감에 듣는 백신을 제조를 합니다. 어하. 그 요즘에 독감 유행하면서 이제 언론에 종종 이제 거론이 되는 3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3가 백신. 3가 백신. 예. 그러니까 3가지에 듣는 백신이라 그래서 이제 3가 백신. 3가 백신. 3가 백신. 3가지 바이러스에 가능한 백신이다. 네, 3가 백신. 3가 백신.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이 아니죠.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3가 백신 맞으실 거예요, 4가 백신 맞으실 거예요 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물어보는데 오호.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4가 백신은 뭐냐면 WHO에서 예측한 3가지에다가 제약사가 1가지 정도를 더 듣도록 이제 추가를 한 게 이제 4가 백신이에요. 근데 당연히 3가 백신에 비해서 4가 백신이 어떻겠습니까? 비싸죠. 네,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예.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그 무료로 독감 백신 접종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건 그 3가 백신을 보통 이제 무료로 해주세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B형 독감이 WHO에서 예측한 것과 다른 게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아하. 그러니까 WHO에서는 빅토리아형이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야마가타형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독감이 지금 야마가타라고 야마가타. 하는, 예,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래서 빅토리아형이고 야마가타라는 지역에서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네, 야마가타현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야마가타형이라고 그러는데 빅토리아형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백신은 그렇게 만들어놔서 접종까지 다 시켰는데 야마가타 형이 지금 유행을 하는 바람에 예. 백신이 안 듣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B형 독감이 더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독감이 계속 유행을 할 거니까 그 사실은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나 노약자가 취하잖아요. 네, 노약자들을 이제 빼면은 독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안 맞아요, 아예. 그렇죠.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요? 맞으셔야 되는데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저는 이번 싱가포르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안 걸렸어요. 잘 안 걸. 그리고 겨울 스포츠라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그래도 맞으셔야 돼요. 싫어요. 왜 맞으라 그래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아니 근데 이제 백신을 맞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예. 백신을 맞아가지고 독감이라던가 이런 바이러스에 뭔가 면역력을 가지면 예. 그 바이러스가 퍼지지를 못해요. 이렇잖아요. 내가 독감에 걸렸지만 봉도사님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 독감에 뭔가 이렇게 면역력이 있으면은 여기서 매개체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그 독감을 예방주사를 접종을 함으로 인해 갖고 독감에 대한 자생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하네. 가능하면 내가 배운 거하고 좀 틀린데. 예, 가능하면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걸 저는 권장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이 성인 남녀들은 또 특히 성인 남자들은 백신 맞는 게 마치 내가 몸이 유약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런 자만심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좀 뭐랄까? 공동체 전체를 보면은 좀 이기적인 행동인데. 그리고 저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뭐 체력이 좀 좋으니까 감기가 들어와도 많이 안 걸려요. 감기가 나한테는 약한 감기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세게 걸리니까 그게 좀 짜릿해요. 이게 지금 이 심보를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적하려고 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설사 독감에 걸리더라도 항바이러스제 같은 약을 먹지 않아도 예. 심한 몸살 감기를 앓듯이 앓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심하게 앓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옮기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막 옮기는데 좋아요. 기분이 짜릿해. 그럼 옛말에 예? 이게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속담도 잘못됐어요. 옛말에 병은 알려라.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병은 옮겨야지 낫는다 이런 잘못된 속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인은 그냥 이렇게 심한 감기를 앓듯이 독감을 앓고 지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옮기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옮겼을 때 취약한 분들한테 어린이라던가 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어르신들한테 옮겨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자칫하면은 폐렴 등의 합병증에 맞아요. 연결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까지 있거든요. 죄송해요. 이제 반성하고 맞는데 진짜 맞기는 싫은데 바이러스가.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독감 얘기를 시작을 한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꿀팁이잖아요. 접종 1년에 몇 번 맞아야 돼? 감기 바이러스 접종은 한 번이요. 독감 언제요? 바이러스 한 번. 추워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맞으시면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늦었죠. 하지만은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은 2주 후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항체가 생긴 다음에는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보통 내년 4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4월 정도까지 독감이 유행한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백신을 맞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는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저는 맞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인들한테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냐면 그 의사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류 몰락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영화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다면 의사들이나 과학자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요.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인류 몰락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니? 얼마 전에 개봉한 감기. 맞습니다. 독감 유행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몰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인간보다 더 고도한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구를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침공 못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가능성도 높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왜 독감을 무서워하냐면은 조류 독감 맞아요. 사람한테 퍼지게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한테도 감염될 가능성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되죠. 지금 이미 근데 1997년에 H5N1이라고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태국 아니에요? 홍콩에서 H5N1이라고 하는 H5N1이라고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원래는 새들 사이에서만 감염이 되어야 되는데 종간 장벽을 뚫고 사람한테 감염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1997년에 확인이 됐어요. 메리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H5N1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치사율 60%.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997년이면 지금까지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300명이면은 그거 무서운 거 아닌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H5N1 바이러스는 이렇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공기적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접촉으로만 감염이 돼요? 네, 접촉으로만 감염이 돼요. 손접촉. 손접촉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타액이라던가 키스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망한 300명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가금류 업계 종사자나 아하. 혹은 그 종사자의 가족들만 아하. 중에서 그러니까 환자의 가족들이 사망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 치사율 60%의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일단 사람한테까지 넘어왔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유행하는 독감처럼 공기 중 감염이 그쵸, 가능하다고 공기 중 한다면. 감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진짜 끔찍한 일이 생겼겠죠. 우리 감기 영화에서처럼 진짜 한 마을이 분당이 폐쇄됐거든요. 그때. 네네. 영화에서.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끊임없이 예.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있거든요. 일으켜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냐면은 오리나 닭에 감염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일단 돼지한테 감염이 돼요. 종의 장벽을 뛰어넘네. 돼지. 예. 왜냐 돼지한테는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종의 근데 장벽을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돼지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옮겨가는 독감 바이러스도 돼지한테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돼지 몸속에서 믹싱이 되는 거예요. 아하. 조류독감 바이러스랑 조류들한테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랑 사람한테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가 돼지 안에서 믹싱이 되어 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믹싱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1997년에 H5N1 바이러스인 것처럼 바이러스가 그랬던 것처럼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데다가 예. 자칫하면은 공기적으로 감염될 가능성까지 능력까지 획득을 한다면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었잖아요. 예. 그때 사실은 신종플루가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올해 유행하는 A형 독감의 한 종류가 바로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가 막 호들갑을 떨었었어요. 왜 호들갑을 떨었었냐면 혹시 이게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가는 바이러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퍼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또 들여다봤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조류에서 돼지로 넘어가는 것도 종간 장벽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종이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또 돼지랑 사람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그 있어. 돼지에서 이제 막 믹싱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할 때 이런 닭 같은 XX 이건 없잖아요. 잘 없는데 얘는 돼지 같은 게 많으니까 돼지하고 사람 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요. 네. 싱가포르에서 감기를 얻어갖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 가족이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네네. 한국에 오는 순간 그분들 한국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제 바이러스가 한국형으로 변종이 되면서 둘한테 감기를 딱 옮긴 거예요. 그건 너무 짜릿한 거예요 저는. 이거 오자마자 걸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은 감기를 잔뜩 아는 채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갔는데요?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가서 다 옮겼을 거야 또. 아 군대 갔어요. 예, 아드님이? 1월 4일 날. 아, 예. 네. 그 내가 가면서 너무 기뻐갖고 감기 앓은 상태에서 군대 가서 좀 고생 좀 작작하고 와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한데 감기랑 독감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감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종류의 이제 우리랑 굉장히 친숙한 여러 가지 네. 바이러스에서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독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는 인플루엔자. 특정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독감과 감기는 틀린 거네요. 네, 완전히 그러면? 다른 거예요. 예. 맞아. 영어에서도 감기 콜드라고 그러고 독감 플루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감은 증상이 감기랑 비슷한데 갑작스럽게 열이 나요.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고 전신에 오한이 들고 예. 막 근육통 같은 게 생기고 이게 감기 같은데 좀 굉장히 심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독감을 독감.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예.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독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그래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약자들. 어린이, 뭐 어르신들, 임신부들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칫하면은 폐렴 같은 합병증이나 맞아요. 연결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 저희 됩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구순이신데 이미 30년 전서부터 겨울 들어오기 전에 꼭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는데 네. 평소에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건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A형이든 B형이든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몸이 자꾸 친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면역 예방 접종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 그래서 아하.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은 그래야 나중에 이제 굉장히 독성이 강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많은 과학자나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 몸이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기존 백신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다 허당이죠.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그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은 기존 바이러스랑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4촌, 6촌, 뭐 8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평소에 다양한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일부러 독감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받아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거의 독감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손 씻는 겁니다. 손 씻는 거. 아. 네. 좋아요. 우리 보통은 어떤 식으로 독감이 예방이 되냐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독감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그 튀어나오는 그 비말되는 침을 예.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되지만 보통 이런 거예요. 기침을 할 때 손으로 막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만지잖아요. 예, 손을 갖고 상대방 입을 이렇게 씻어줘. 그럼 감기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예. 그 만진 대물을 또 만진 다음에 또 입으로 가져가거나 이러는 경우를 통해서 독감이 감기 많이 옮는다. 옮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일상생활 잘 속에서 씻어라. 손을 굉장히 잘 씻기만 하더라도 독감 같은 감염병에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강조를 드립니다. 강양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Kings of Convenience, 미세스 감기야? 또 미세스 콜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5분에 찾아뵙고요. 감기 조심하고요. 평안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그래도 이병헌 연기는 명불허전이에요. 네. 전 이 예고편 보면서요. 네.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하모니 영화 있었잖아요. 네, 감옥에서. 네, 네. 그것과 비슷한 요거는 이제 정서적 제가 가치? 할리우드 영화로 비교해 드리면 레인맨 혹은 길버트 그레이프. 네. 왜냐하면 이제 동생은 자폐하고요. 서번트 증후군이 뭐예요? 네. 서번트 증후군. 일종의 뭐 음악 쪽으로 얘기 한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어느 한 분야에. 네,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음악이에요. 여기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다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 증후군 가끔씩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 예,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글을 보면 글이 딱딱딱 사진 찍히듯이 그렇죠. 읽지도 네. 않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페이지를 끄집어낸대요. 근데 이제 다른 생활은 또 못하는 거죠. 예. 네. 일반 생활이나 일상적인 어떤 삶을 즐기지는 못하고 이제 그것만 집중해서 어떻게 뇌 구조가 참 그 복잡한 거 같고요. 저는 예. 더 놀라운 거는 예. 그 증후군을 또 발견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걸 의학적으로. 그 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네. 믿습니까? 한다스 믿습니다. 예, 네. 믿음이 한다스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궁상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영생의 예.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야, 그러니까 스토리 스포일링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형은 어쨌든 복서인데 이병헌 씨가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은 거죠. 동생은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그 자폐 연기 서번트 증후군인데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 맞는 아내였고 폭력 남편, 아주 지독한 폭력 남편이었고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는 둘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좀 핸디캡이 있고 그 엄마 마음은 뭐 둘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생활이 워낙 생활고가 심하니까 그 둘째 아이 그러니까 아픈 아이만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애는 데려가고 비장애 그러니까 정상 아이는 놔두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비장애라고 표현하더라고 장애 쪽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남겨진 아이는 그 폭력 성향이 강한 아버지 밑에 자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박사가 되긴 했는데 예. 잠깐 떴다가 이제 한무 실현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그것만이 내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족 해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그 서로 막 감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아마도 그것이 계속 진행돼 오다가 최근 들어서 노골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드러나지 않고 이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 청소년들이 너무 얼마나, 많은 거죠. 예, 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겠어요. 사회적 아노미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으로 골마 있었는데 예. 그게 다 계급 계층 간의 격차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회복시키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예술과 대중문화가 사실 한켠으로 또 치우쳐서 위로와 위무를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일진이 쌈 잘하는 친구들이었잖아요. 네. 요즘은 일진이 쌈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일진 선언하면 일진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결국은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아하. 그래서 나 일진이야. 무한 경쟁 사이로 들어가 있고 오로지 공부로만 평가되는 이 학생들을 평가는 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네. 소외를 받고 왕따 당하던 아이가 어느 날 몇 명 모였고 나 일진이야 그러면 일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단화되니까 집단화돼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은 그렇게 그 주변 삶에 밀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성정을 회복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진부하더라도 사실은 심판은 진부한 것이고 일상은 진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미없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모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형제가 회복돼야 되고 가족 관계가 사실은 좀 더 따뜻해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버림받는 애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계속 요 근래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성에 대한 얘기가 요새 예. 그 한국 영화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그런데 네. 이병헌 하면 불타는 카리스마 아니에요. 네. 근데 이병헌 씨가 이 디테일 연기가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만큼 먹방 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여기서 그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얼음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라고 맞아요. 봤어요. 하는데 예고편에도 나와요. 그거 이렇게 포장 입으로 뜯어서 먹는 장면 같은 게 그냥 연습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상에 스며 있거나 그런 일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부자들에서도 한 소리 네. 나가고 다른 그 왼손으로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잖아요. 네. 소주 한 잔에. 네. 야, 너무 잘 알죠. 그날 집에 네. 가서 소주 한 잔에 라면 먹었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라면 말아서 먹을 때 네. 젓갈로 그것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리 감고 나올 때도 사실은 이제 요즘 예. 한 번 쓴 수건은 그냥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 빨래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한 번 쓴 수건 뭐 여러 번 쓰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닦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병헌 씨 그 연기 여기서 머리 짧게 깎고 나오고 예. 그리고 정말 찌질 너무 연기하는데 찌질하게 천진난만하게 나와요. 그런데 톤 앤 매너가 좋아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고요. 그 요즘 이병헌 씨 연기에 물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일정 리미트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 친구한테 이 배우한테 요새 많이 감탄을 하는데 좀 흥행 실패한 싱글라이더 같은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흥행 실패했어요. 네, 참 좋은 영화였는데 그렇죠. 그런 영화에서는 그런 영화대로 이 고독한 그 셀러리맨의 어떤 그런 심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 이번엔 본인이 너무 그런 쪽으로 갔으니까 좀 밑바닥 연기하겠다고 해서 선택한 영화 같습니다. 네. 이병헌 씨의 연기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저는 남한산성에서 김윤식 씨하고 네. 이 이병헌 씨하고 네. 대사를 주고받는 그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소력, 그 딕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웅크린 연기잖아요. 예. 이건 액션이 동작 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웅크려서 대사만 치는 거거든요. 그냥 발성 네. 하나로 승부내는. 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액션의 합보다도
그 더 격렬하게 느껴진 이유는 두 배우가 연기를 그만큼 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준 거는 네. 가족의 회복,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네. 국정 지표와 똑같다. 아, 국정 지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게 아니고 국정 지표에 맞춘 영화도 많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예. 요즘 윤재근 이상해. 국제 시장도 맞아요. 그 당시 에이? 약간 국정 국제시장 지표 이 사람 만든 거예요? 윤재근 감독이 만들었죠. 오, 그랬어요? 해운대도. 그렇죠. 네. 해운대 찍을 때 그 저 농담처럼 그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 있잖아요. 해운대 그 CG를 간 이제 복싱 선수죠. 예. 네. 그래서 뭐 스파링 상대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디 밥 얻어먹으러 갔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엄마의 자연 때문에라도 좀 절절해요. 이게 엄마는 매번 미안하다고 하죠. 예.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큰아들한테 엄마로 나오신 분이 윤여정 씨죠.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 또 이런 연기 잘하세요. 한 연기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좀 방송 용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한 연기 이런 연기도 윤여정 씨가 잘하죠. 어쨌든 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얘기고요. 예. 그 전직 그 복싱 선수였던 이병헌 지금 한물간 그 권투 선수인 이병헌이 어떻게 이 가정에 다시 스며들고 화합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부한 영화네 어찌 보면. 네, 휴먼 예. 가족 드라마죠. 아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 이게 뻔하잖아요. 뭐 저들은 갈라서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그 윤재균 감독 표의 영화는 착착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해요. 또 깨지면 어떨까? 아니 예고편을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상업 영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까이 가주는 거거든요. 정치랑 비슷해요. 예. 정치는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켜 주는 거잖아요. 영화 대중상업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 갖고 있는 대중용 목표가 비교적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께서 이제 새해 목표로 국민들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겠다. 그 경제적 목표가 됐든 어떤 다른 정치적 목표가 됐든 그런 걸 하겠다. 적폐청산보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상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영화는 우연찮게도 그런 지점에 가 닿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들 이제 한켠에서 조용히 일상의 삶을 좀 뭐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모자랐던 그 관계들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 예.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큰 우주는 작은 우주가 회복되지 않는 한 큰 우주가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십니까.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만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공약의 새로운 정의가 나왔어요. 공약이란 100% 그대로 실천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누가 한 발언일까요? 제1야당 원내사령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5개월 뒤면 지방선거인데 자유한국당에 내놓은 공약 정말로 기대됩니다. 자,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1부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오동치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뿡짝뿡짝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동진입니다. 오늘 네. 어땠어요? 약간 뮤지컬 폼으로 해봤는데요. 약간 높았어요. 그랬어요? 네, 약간 하이톤이었어요. 예, 네. 성악가도 이렇게 얘기 안녕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네. 예. 자, 오늘 얘기할 영화가 한다스예요?
요건 재밌었어요. 요건 괜찮았어요. 어제부터 그렇구나. 미는 거예요. 네, 한다스. 예. 오늘 할 일이 집하고 한다스예요. 연필을 샀더니 한다스를 줘. 이거 괜찮은데? 저도 좀 확산시키도록 예.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돼야죠 그거 참. 네. 이미 해결됐어요. 입고가 눈앞에 와 있다. 네. 영화 만들어야죠. 네. 법조 출입 기자가 입고라 그러거든. 입고. 입고. 예, 그러니까 이 소환하는 것을 입고 그렇죠. 네. 준비 끝났다. 네, 이제 출하하기만 하면 예. 된다. 네. 네. 자, 어떤 영화 주셨죠? 오늘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이 이제- 영화 보는데 짠하대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짠하게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습니다. 윤재균 감독이라고. 예. 네, 윤재균 감독이 이번에 연출을 하지는 않고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윤재균 표 영화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감독은 비교적 신예 감독인데 최성현 감독 물론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은 조 감독 출신의 그런 감독이죠. 이번에 딱 느낌으로 보면 네, 아주 감성적으로 섬세하게 터치가 되어 있다. 네.